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입니다. 불사, 재석, 시주, 칠성, 조왕 이 의미가 어떻게 같은 의미면서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지금 전국에서 이런 말들을 명패, 명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어느 누구든 대감을 모셔든 시주를 모셨든 아니면 신당을 모시고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어떤 분이든 항아리를 모신단 말이에요. 항아리에다가 담아놓는 것이 쌀이잖아요. 요것이 쌀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꽃가를 씌워놓고 있는데 그냥 꽃가를 왜 씌워놨는지 그 다음에 쌀을 왜 담아놓는지 여러분들 요거부터 궁금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의문점이 해답이 풀리는 것이지 어렵게 생각하면은 많이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몇 편 동안은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쉬운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어려운 강의를 좀 해드리고 또 쉬운 강의를 해서 아무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쭉 이어서 보시면은 내가 모시고 있는 할머니의 어떤 모습 정체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아주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불사님 강의는 한 10편 이상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강의들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통상적으로 보통 시리즈로 해요. 1편에서 몇 편까지 1편에서 몇 편까지 이렇게 하니까 혹시 중간에 보신 분들은 첫 편을 다시 보시면서 강의를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항아리에다가 분명히 쌀을 모시는데 과연 쌀을 왜 모셨을까? 쌀을 거기다가 왜 돈을 안 넣어놓고 금덩이를 넣지 않고 쌀을 넣어놨을까? 이 쌀을 넣어놓고 그 위에다 쌀을 넣어놓고 왜 거기서 그걸 여러분들도 신당에다가 집에다가 쌀 항아리를 모셔놓고 거기다 옥수를 떠놓든 촛불을 깃든 거기 앉아서 1분을 빌든 1시간을 빌든 뭔가 비는 걸 하잖아. 비는 행위를 하잖아요. 이 비는 행위를 보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걸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 비는 걸 기도라고 하는데 왜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냐. 쌀을 넣어놓고 왜 기도를 하느냐. 차라리 은행 통장, 저금 통장을 갖고 기도를 하지. 안 그러면 금덩이를 넣어놓고 기도를 하지. 왜 쌀을 넣어놓고 기도를 했을까? 그 왜가 이 쌀을 넣어놓고 왜 기도를 했을까? 결국은 쌀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 예전에는 보관해 놓았다는 보관. 그럼 도대체 쌀을 왜 보관하나요? 쌀을 보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최소 3,000년 이상 5,000년이 넘는 농경문화에 살았단 말이에요. 비록 산이 70%로 돼 있는 나라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는 것을 예전에는 가장 큰 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농자 천하지대본이라 해요. 농자.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천하. 이 하늘 아래 온 우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근본이다. 대본이다. 근본적인 일이다. 그래서 농자나 지대본이다. 그래요. 농사를 짓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들은 대부분 슈퍼 가면 쌀이 널려 있고 정미소에 가면 쌀이 흔하고 오히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쌀 수확량이 많아서 올해도 또 정부 비축미를 얼마를 쌓아놨다 그래서 쌀이 나오면은 대북 식량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있는 그 식량 지원도 못 해주고 북에서는 지금 수해에다 코로나에다 이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그 시기로 올라가면은 농사를 짓는 거 이외에는 우리가 먹고 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우리 먹거리고 이 먹거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목숨이란 말이에요. 우리 목숨을 지켜주는 일이 농사인데 이 농사를 지으려면은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늘이 있어서 날이 맑았다. 여름에는 비가 왔다. 가을에는 날씨가 건조해서 곡식이 잘 마르고 그 다음에는 비옥한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이 날씨가 도와주고 땅이 있어도 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농경 문화에서는 가족이라는 어떤 애착심이 가장 크게 발달을 해요. 결국은 예전에는, 지금은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지만 지금은 모내기를 해도 이항기를 쓰고 추수를 해도 탈곡기를 쓰고 이런 기계적인 농사를 짓지만, 예전에는 하나하나 사람의 손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이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땅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아무리 땅도 있고 사람이 있어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 날씨는 하늘이 한단 말이야. 하늘이. 그러니까 이 앞에서 쌀을 갖다 놓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쌀을 갖다 놓고 비는 거죠. 뭘 빌어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우리 집안의 목숨을 빈단 말이에요. 생명을. 그런데 이 생명을 비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쌀을 놓고 있지만, 그 원래는 쌀을 놓고 있는 것이나 벽시를 놓고 빌었단 말이에요. 벽시를 놓고 빌었단 말이에요. 이 벽시를 놓고 빌은 이유는, 이 벽시라는 것은 내년 농사 지을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문화를 잘 이해를 못 하실 테지만, 지금 단순하게 슈퍼에서 쌀을 사다가 먹는 지금 세대들 3, 40대, 4, 50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 씨앗이라는 것이 예전에 우리 엄마 세대만 해도 농사를 지으면은 평상시에 쌀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벽시를 보관을 해요. 벽시를 보관을 해서 그게 끼니 때마다 절구해서 빻아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절구가 지금은 가루 만드는 용도라고 잘못 알고 있죠. 절구가 가루를 만드는 용도가 아니라, 원래는 이게 벽시에 껍질을 까는 탈곡하는 거예요. 탈곡. 벽시에 껍질을 까서 쌀알을 수확을 하면은 벼가 된다며. 벽시가 벼가 되는데, 이 벼를 껍질을 까야지 우리가 밥을 해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기계적인 게 없으니까 일일이 집에서 손으로 껍질을 까야 되는데, 쌀 껍질을 까는 도구가 이게 절구란 말이에요. 이게 방아란 말이에요. 방아가 단순하게 쌀을 부셔서 가루를 만드는 역할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아라는 것이, 절구라는 것이 기본은 벽시의 껍질을 까서 쌀을 만드는 것을 방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쌀은 먹고 1년 동안 가을에 농사를 치면은, 그 다음에 가을까지 먹을 쌀은 창고에다 보관을 하겠지만, 그거는 먹어서 다 떨어지면은 할 수 없지만,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이 되는 벽시는 이건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아무리 집에 먹을 쌀이 다 떨어져도 이것만큼 먹을 수 없단 말이야. 이건 먹을 수 없단 말이야. 이걸 먹으면 어떻게, 내년 농사가 다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 농사가 다 망쳐서 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이 벽시만큼은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것이 우리 가족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벽시를 보관을 해야 돼요. 우리 벽시를. 근데 이 벽시를 그럼 누가 보관을 해요? 누가? 이 벽시를 보관하는 건 결국은 이 사람 중에서도 우리 할머니란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하늘, 땅, 사람 중에서도 우리 할머니가 이 벽시를 지킨단 말이야. 집안에 옛날에 곡간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간에 있는 키 말고도 별도로 내년에 심을 쌀, 벽시는 우리 할머니가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한단 말이야.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항아리란 말이야. 항아리에다 이렇게 쌀을 넣어놓고 비는 게, 원래 예전의 모습은 항아리에다 쌀을 넣고 비는 것이 아니라 벽시를 넣고 있었다. 이 벽시라는 거는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이 씨가 없으면은 내년에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는 거야. 농사를 망치는 거야. 물론 이 씨앗을 옆집에 가서 빌려올 수도 있죠. 근데 옆집에서도 우리 내년에 쌀 요만큼밖에 안 남겨놨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춘근기에 봄에 들어와서
보릿고개 넘어가려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씨를 가장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보관하는 것이 항아리에 보관했는데, 그것이 집이 부자인 집은 항아리에다 보관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바가지다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약방에 가면은 한약재로 이렇게 매달아서 천장에 매달아 놓은 거 봤죠? 그거는 통풍이 잘 되고 쥐나 다른 어떤 해충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천장에 종에다 해서 묶어놓은 게 있고, 종이라는 것도 사실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 가면은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 흔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 가면 종이라는 것이 일반 가정집에서 종이라는 것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보다 조금 더 구하기 쉬운 헝겊이 있단 말이에요. 헝겊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길쌈이나 이런 걸해서 만들 수 있는데, 종이는 재질해야 된다. 재질. 당나무를 삶고 지지고 튀기고 볶고해서 뭐 표백하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종이가 지금 100년 전, 200년 전 헝겊보다 훨씬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헝겊에다 이렇게 싸서 천장에 매달아 놓든지, 종이에 싸서 매달아 놓든지, 아니면 바가지에 담아 놓든지, 항아리에 담아 놓든지.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소중하게 했냐면은 제가 나중에 옥추복용 강의에 별도로 또 해드리겠지만, 옥추복용 강의에 보면은 옥추복용에서는 제 8장인가 보면 조서장이라 했어요. 조서장. 이 조서장이라는 거는, 이 조라는 건 새고 서라는 건 쥐새끼인데, 오직 하면은 옥추복용의 지경 15장 있잖아요. 지경 15장 중에서 인간의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 이 중에서 내 옥추복용을 읽으면 다 해소해 주겠다 하는데, 저 하늘에 있는 구천흥 원대성 모촌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양반이 집안에 쥐새끼가 들끓고 새가 들끓고 하면은 그때 옥추복용 읽어서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쥐새끼도 없애주고 새도 쫓아주마 하면서 옥추복용이 쥐약 같은 역할도 해요. 그래서 옥추복용을 제가 좀 저급한 경문이다라고 제가 강의를 하다 말고 다시 여러분들 궁금한 것 같아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옥추복용 강의에서 다시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도, 쥐새끼하고 새가 끓으면은 이 씨앗까지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이 정말로 살 수가 없어, 우리 다음 세대에.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할머니가 모셔놓고 비는데, 결국은 이 벽씨가 내년 농사지을 씨앗인데 이 씨앗은 결국 씨란 말이야. 씨. 이 씨라는 거는 우리 김씨, 씨, 박씨 하는 이 성씨란 말이야. 성씨. 씨앗은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씨앗을 통해서 만드는 거고, 이 벼도 결국 씨앗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이 씨를 벽씨를 씨앗을 놓고 빌던 그 마음에서 벽씨가 다시 벼를 만들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들고 우리 할머니가 나를 만들고 어머니가 나를 만든 것처럼, 이 나한테 씨를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씨를 주신, 성을 주시고 본을 주시고 씨를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는 씨 주신 분이라면, 씨를 주신 분이 있는데, 이 씨를 주신 분이 특히 경상도에서는 씨 발음이 잘 안 돼요. 특히 쌀이라고 해도 쌀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쌀을 발음을 잘 못하고 살 그러잖아, 살. 그 다음에 이 살은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불사 강의에서 한번 했지만, 쌀을 먹어서 우리 몸에 살을 만든단 말이야. 쌀을 먹어야지 우리가 몸뚱아리에서는 육체가 생긴다면, 육체. 몸뚱아리 육체가 생긴다면, 이 육체가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씨를 주셨는데, 경상도 발음에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시주라고 그래. 시주라고 그래. 근데 시준이 씨를 주시게 돼. 씨를 주시. 그래서 시준이라고 해요. 시준. 그래서 시준단지, 시준당아리, 시준단지 이렇게 해요. 그랬다가 이 시준이 발음상 시준이 세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내내
이때 항아리를 모셔놓고 이 당시에는 이 항아리를 모셔놓은 양반을 불사라고 하지 않고 재석이라고 한다 했잖아. 이 재석이라는 거는 하늘이라 했잖아. 하늘인데 이 양반들이 빌 때 그래도 쌀은 내가 보관하면 되고 가족은 우리 식구가 있고 땅은 어디 가지 않잖아. 땅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문제점은 하늘이 하늘 날씨. 우리 할머니가 그저 하늘에 계신 하느님, 하늘에 재석님, 하늘에 계신 재석 천조님, 하늘에 환인 천재 할아버지, 재석 천조 할아버지, 하늘에 계신 재석님, 하늘에 계신 재석님이 우리 식구들 내년 농사 잘 짓게 그냥 건강하게 씨앗도 잘 보내 이렇게 빌다 보니까 이 재석님을 결국 부처님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라고 착각을 한 데다가 희준이라는 바람이 세존하고 어쩜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시준에서 세존으로 넘어가서 부처님이 여기 끼어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사실은 이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지난 시간에 열의 10호에서 열애라는 양반의 10가지 이름이라고 해서 이 열의 10호라고 있잖아요. 이 슝에서 세존과 열애가 있는데 이 세존이라는 거는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이름을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하고 열애라는 물은 지금 이렇게 내가 왔다라고 해서 열애라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다 같은 분인데 재성님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재석으로 부르든 씨를 준 할머니라고 부르든 시준 할머니라고 부르든 세존 할머니라고 부르든 열애 할머니라고 부르든 결국은 이 하늘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빌면서 누가 빌었어요? 할머니가 빌었단 말이야. 할머니가 빌었는데 이 할머니가 재성님을 하늘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재성님을 부처님이라고도 생각을 하니까 재성님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통일신라부터 고려까지 여는 1000년이 넘는 시간에 불교가 국교로 공인이 돼서 불교 이외에는 종교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교나 무속인들이 있어도 그 불교의 어떤 강한 그 문화 속에 살으니까 내가 항아리를 모셔놔도 저 하느님이 재성님이고 저 재성님이 결국은 부처님이다니까 절간을 가는 거야. 절간을 가서 내가 우리 새끼들 먹고 살 벽시가 안전하게 잘 보관돼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오라고 빌려니까 절간에다가 쌀을 시주를 하는 거죠. 쌀을 시주를 하니까 그 시주하는 것이 결국은 씨를 시주한 거고 씨를 시주한 것이 성을 시주한 거고 본을 시주한 건데 시준이 시주가 시준으로 바뀌고 시준이 시주로 바뀌고 시주가 세준으로 바뀌고 세준이 열애로 바뀌면서 결국은 경상도에서 시주라고 하나 전라도에서 시주라고 하나 이 씨를 줘서 결국은 씨를 주니까 이 씨를 줘서 우리가 생명의 신으로 알고 있는 칠성님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자손을 못 낳고 집에 자손이 귀하면은 칠성을 받는다. 자손이 그러니까 칠성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뭘 줘요? 씨를 준단 말이에요. 씨 자손을 버텨주고 그러니까 칠성님은 다시 시준 할머니나 똑같이 되고 칠성님도 역시 절에 가면은 치동광열애불이라고 해서 하니까 칠성님한테도 뭐를 해요? 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시주를 해서 부처님한테 칠성님한테 밥을 줘서 올리는 걸 공양이라 한단 말이에요. 공양. 그래서 시주나 씨를 주나 시준이나 세존이나 열애나 같은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쌀을 먹고 사는 문화에서 쌀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벽시를 보관하는 문화가 쌀을 보관하는 문화로 바뀐 것이다. 각 가정에서 지금은 이 쌀을 보관해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쌀을 모시고 있다. 대신에 쌀을 모시는 분이 누구냐? 결국 우리 할머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당신이 빌을 때는 땅에다 빌고 하늘에다 빌었다. 그래서 하늘을 재석이라고 칭하고 재석은 부처님이라고 오해한 데에서 재석이 천왕이고 천존이고 옥황상제인데 이 재석을
부처님이라고 오해한 데에서 그래서 재석이 다시 부처님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 부처님. 그래서 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절간에서 모시는 부처님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모시는 안땅재석이라고 합니다. 안땅재석. 안땅재석. 안방에서 우리 할머니가 모셨다. 그래서 안땅재석을 하는데 안땅재석 할머니가 어디다 빌었느냐? 재석님한테 빌었는데 재석님은 부처님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를 했다. 그래서 안땅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집이다. 집. 그래서 집이다. 집을 다른 말로 사라고 한다. 사. 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안땅재석 안땅불사가 된다. 불사. 그래서 불사라고 할 때 집사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불사라고 믿는 우리 할머니들이 여기서 빌어보니까 어느 날은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밑에서 누가 이어받겠어요? 그럼 며느리가 이어받죠. 며느리가 이어받는데 예전에는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살면서 그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하는 것을 본받으면서 시어머니를 이어받아서 해요. 어머니가 예전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시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시어머니를 모시겠죠. 그러면은 나한테는 어머니가 되시 우리가 말하는 친가라고 한다. 친가. 근데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뒤쫓아서 빌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시아버지나 시댁을 비는 건 아니다. 또 시댁을 모시는 친정을 모시는 해도 기준을 나눠볼 때는 비록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그는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고 나는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시어머니 나한테는 친할머니가 된다. 친할머니. 그래서 이걸 보고 친가열애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당연히 친정으로 오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나한테는 외가라 간다. 그래서 친가열애, 외가열애라고 하면서 경상도 사람이 그러는데 요즘같이 특히 핵가족 시대에 여자가 결혼을 해도 친정과 완벽하게 단절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여자가 시집을 오면은 만약에 이 집에서 이혼하고 쫓겨나도 친정에서 안 받아줬어요. 여자는 그냥 길거리를 떠돌면서 혼자 살아야 돼. 친정에서 외인이라고 했어요. 그 시절에 시가부리를 받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가 아직도 내려와서 지금은 그렇게 해서 시가부리를 모시면 오히려 뒤집어진다. 그래서 이 기준이 항상 나가야 돼. 내가 나한테 어머니고 어머니한테 시어머니지만 나한테는 이 양반이 친가 할머니가 된다. 그래서 그다음 어머니가 오시는데 친정에 외가가 안 오느냐. 근데 어머니한테는 시가라고 해도 나한테 시가를 내가 모시는 건 아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여기서부터는 분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은 결국은 불사나 재석이나 시주나 칠성이나 그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조항이나 그 다음에 재석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조금 더 상세한 문헌적 자료 근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무섭대요. 정부사청대입니다.